지금 마두로가 뉴욕 법정에 서 있죠. 우리도요. 이재명이가 뉴욕 법정에 서 있는 것을 반갑습니다. 김영희 TV입니다. 중동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예사롭지 않죠? 승전보를 넘어서요. 그냥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거대한 쓰나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란의 새 지도자 모스타바 하마네이. 국민들에게는요, 미국과 싸우라라면서 성전을 외치는데 정작 본인은 현상금이 걸려서 그런지 자기네 나라도 못 믿고 병원도 못 믿고 러시아 푸틴의 관저 병원으로 이 야반도주 해가지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모스타바가 러시아로 간 것이 아니다라고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거 믿을 놈 없죠. 자, 그 사이에 이란의 심장이 또 멈췄는데요. 이란을 실질적으로 주의하면서 안보를 총괄하던 실세 2인자 안보수장 알리 라리자니가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자, 더 놀라운 건 뭐냐? 사망설이 돌았던 이 네타냐후 총리가요, 직접 전화기를 들고 이란 2인자 확실히 없애라 라고 명령하는 사진을 전격 공개한 겁니다. 이거는요, 뭐 적들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공포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미 트럼프가요, 이 지도부 세워. 내가 원하는 지도부가 아니면 계속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어떻습니까? 현상금도 걸었고, 또 하마네이가 죽고 나면서 이 차남인 모스타바 하마네이를 세웠는데요. 아직도 얼굴을 내밀지 않고 있습니다. 육성 방송도 하지 않고요. 계속 성명 발표만 하고 있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2인자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 공포의 메시지에 이란 혁명 수비대는요, 움짤하고 저는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다라는 비열한 인질극 하나 믿고요. 전 세계를 협박하던 이란이었죠. 그런데 그 패마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사주 전쟁 플랜이 이제 그 피날레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더 큰 문제, 대한민국입니다. 동맹의 절박한 파병 요청에도 중국 눈치 보느라 무건수행 중인데요. 이재명 정부 이런 비겁한 침묵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쿠바로 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빠르게 턴해서 한국으로 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란의 비참한 몰락과 이재명 정권의 사면 초과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요즘 우파 유튜브 알고리즘 차단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알고리즘을 뚫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 한 줄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이란의 하메네이 보냈으니까 이제 한국에 제메네이 좀 보내주십사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댓글에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내외 주요 외신들을 보면요, 일제히 이 2인자의 사망에 대해서 긴급 타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요, 이란의 안보 사령탑 라니자니를 사살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요, 라리자니와 바시즈 사령관은 밤사이에 제거됐으며 수장 하마네이와 다른 악의 축 인사들과 함께 지옥의 심연으로 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현상금 10명 목 걸었죠. 그걸 하나하나씩 처리해 나가겠다라는 게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요. 모스타바는요, 러시아 병상에 들어 누워가지고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휴전 제안을 거절했다라면서 마지막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요. 이미 네타냐후 총리는 여유롭게 전화 한 통으로 이란의 지휘부를 도륙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의 하르그 섬은요, 핵심 기지 여러 곳이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항복의 조건은요, 철저하게 승자인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핵 포기부터 이 주변의 테러 국가들에 대한 지원 중단까지 이란은요, 이제 트럼프가 내미는 백지 위임장에 사인할 일만 남았습니다. 자, 트럼프의 예수적 거래, 중동의 악의 축을요, 단 4주 만에 정리하면서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자, 더 소름 돋는 소식은 뭐냐면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동맹국에게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요 말을 획 바꿔가지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현지 시간 16일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케네디 센터 이사진과 행사를 마친 후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다. 호르무즈 해협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한테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하라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꼭 동맹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다. 동맹을 요청한 이유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동맹에 대한 시험을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가요, 전 세계 20%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한 80여 척이 통과를 하는데 여기에서 1%만이 미국으로 향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선에 실린 원유의 80%는 중국으로 가고요. 대한민국은 여기에 의존도가 한 30% 가까이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이 콜 때린 이유는 뭐냐면 니네들 나라의 원유가 폭등하면 야 이거 뭐 정치하기 되게 힘들잖아. 그래서 너네들 들어와서 너네들 원유 수급 원활하게 니네들이 지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입을 닫고 있는 게 이재명 정부죠. 자, 그래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식 살생부 작성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 이제 너희들 동맹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요. 파병의 거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포 301조를 동원해가지고요. 무자비한 무역 보복을 검토 중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수포 301조 뿐만 아니라 대단히 큰 사건 하나가 있죠. 바로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쥐고 있지 않을까?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죠. 이재명의 고추점까지 알고 있을 거다라고 말이죠. 자,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북송금 의혹, 이 사건들요, 이 자료들을 공개적으로 터뜨리면서 이 이재명 정권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도움 주기를 거부한 대가가 경제와 안보의 총체적 파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쿠바에서 벌어진 100% 국가 정전 사태 똑똑히 보셨죠? 독재와 결탁하고 자유우방을 배신한, 그러니까 미국의 반대편에 배팅한 국가들의 말로가 어떤지 빛조차도 사라진 암흑청지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쿠바는 내부적으로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뒤집어진다라는 게 뭔지 쿠바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쿠바에서 일어날 겁니다. 자, 이란의 지도부는 러시아로 빤스런했습니다. 쿠바가 암흑에 잠긴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바로 독재 카르텔의 필연적 멸망 공식.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지 마라라는 워렌 버핏의 말처럼 자, 대가가 혹독합니다. 우크라이나가요 지금 4년째 피를 흘리면서 버티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이 전쟁을 흐지부지 했다가는 바로 자신들이 암흑기에 들어간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부정선거와 독재에 대해서 단죄를 하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역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눈치 보면서 제 발로요 이 중국 아가리에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제대로 판단하고 동맹의 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우리 미래 세대는요. 안 봐도 비디오로 쿠바, 북한같이 사는 겁니다. 빠른 판단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죠. 빠른 판단 이재명 손절, 이재명 탄핵이다 라는 겁니다. 수포 301조를 뛰어넘는 대북 송금 사건은요. 명백히 글로벌 범죄 행위입니다. UN 대북 제재가 강제성이 없다라고 하지만 대단한 법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법 위반. 이거 적용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마두로가 뉴욕 법정에 서 있죠. 우리도요. 이재명이가 뉴욕 법정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 쪽팔립니다. 정가 사범도 쪽팔리는데요. 8개 사건에 12개 혐의 5개 재판에 그리고요. 글로벌 범죄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앉아 있으니까 이런 개꼬라지를 당하는 겁니다. 국격이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똑똑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